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들어 첫 10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만이 쉬워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1000만이 넘는 영화는 단 8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9번째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영화 변호인 얘기입니다. 개봉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젊은 시절 얘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찬반 투표까지 벌어졌었죠. 과연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영화 변호인의 제작자 초대해봅니다.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끈 분이세요. 위더스 필름 최재원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방송 첫 출연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도 오늘 모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아니, 물론 영화를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예.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비단 저희들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누가 나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예. 어찌 보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겠다는 마음 정도라서, 예.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뭔가 나서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영화의 해석이 왜곡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영화이기 때문에. 예. 영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 관객들의 몫이지. 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를 일종의 강변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썩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으시다가 이제 1000만 정도 봤으니까 이제는 좀 얘기를 해도 되겠다 해서 나오셨어요. 사실은 꿈의 숫자죠, 영화인들에게. 1000만 관객. 1000만 관객 앞두고 있는 심정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1000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죠. 조금 좀 실감이 잘 안 되고요. 현실 같지가 않으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조작된 빨갱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죠? 사회과학서적 읽고 야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량한 돼지국밥집 아들인데, 그 아들이 80년대에 조작된 용공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송강호 씨가 변호인으로 분해서 이제 그 대학생을 변호한 과정, 그 처절한 과정을 그린 건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예. 고문 장면에서는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제가 고문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왜 이 영화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화관으로 불러들이는 걸까?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들로 관람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근데 이 내용이 처음부터 영화용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면서요? 웹툰을 생각하면서 쓴 시나리오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영화가 쉽진 않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단 독자적으로 웹툰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일단 저도 그 글을 보게 돼서. 예. 영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죠. 어떻게 이걸 영화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대표님? 결국 이게 이제 웹툰이 될 뻔한 거를 영화로 돌린 게 최재원 대표인데. 약간 좀 운명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글을 봤는데. 예.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였을까요? 뭘까요? 그냥 운명입니까? 저 역시도 어쨌든 80년대 학번이니까. 예. 그때는 분명히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세대가 돼서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그 사이에 나는 뭐 했지라는 부채의식 같은 것들. 부채의식.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쩌면 한번 양쪽 세대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거라 이념 논쟁, 네. 정치 논쟁 이런 데 휘말릴까 봐 걱정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이라면 투자자를 구하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투자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간다고 치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단 성립이 안 되고요.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 자본을 구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예산 영화로라도 만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안 구해지면 나는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서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예, 그래서. 정말 만들고 싶으셨군요, 그러니까, 최 대표님.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인적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진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운명처럼 다가온 또 하나의 이건 이제 이번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송강호 씨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정치 이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들어간 영화는 배우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배우에게 그런 색깔이 씌워질까봐 톱 배우들은 좀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송강호 씨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많은 영화들을 찍고 왔던 친구라 예. 약간은 피곤함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거를 근데 정말로 송강호가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친구니까 기꺼이 그 책을 받아줬고요. 친구세요? 원래 그러니까 아는 사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살인의 추억과 효자동이 발사라는 영화를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그 영화의 투자자였고요. 10년 된 친구긴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건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건넸지만 조마조마하셨군요. 조마조마했는데 진짜로 사흘 뒤에 직접 전화를 해서 책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가 하긴 좀 어렵겠다. 라는 답을 들었고요. 사흘 뒤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절부터 한 거군요, 송강호 씨가. 예,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송강호 씨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낮술 한잔 할 수 있겠나? 낮술 한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둘이 그냥 맥주 한잔 놓고 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헤어졌죠. 애를 태우면서 일단은 만남이 끝났군요. 예, 그 주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문자? 예, 송강호가 직접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라고요? 좋은 작품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연기할게. 이런 이제 두 줄의 문자가 들어왔죠. 진심으로 연기할게 재원아. 이런 문자. 지금 현재 변호인을 만드는 가장 큰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운명이란 말이 딱 맞네요. 아까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운명. 송강호라는 배우가 기대했던 것에 한 몇 퍼센트나 한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송강호한테 내가 뭔가 기대했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참 멍청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번이나 어떤 장면이건 어떠한 씬이건 기대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무색하게 할 만큼 언제나 그 이상의 것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에 먼저 가 있고 그런 것도 해내줬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노력을? 법정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상시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정 장면을 잘 찍기 위해서 보통 스태프들이 한 4일 전쯤에 미리 가서 이제 조명 세팅 같은 것들을 합니다. 예. 이 친구가 그때 스태프들 갈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세트에서 자기 혼자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온몸에 전율이 쫙 돋는데 송강호 씨 얘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발굴하고 영화를 꾸려가는 최재원 대표의 노력도 그렇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나저나 최 대표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영화에서. 밤새 책을 읽고 선배 변호사 집에 새벽에 쫓아가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잘 가던 돼지국밥집 아들이 빨갱이 책을 읽고선 빨갱이로 지목이 돼서 잡혀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책이 뭐냐 해가지고 밤새도록 송강호 씨가 읽는 요 장면. 이제 읽고 나서 그 선배 변호사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할게요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 할게요. 그 변호 할게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하는 게 좀 상식에 대한 얘기고 그 상식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제가 할게요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들. 보통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잘못됐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요라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렵죠.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 장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면. 대표님, 그 장면 말고 그러니까 연기자 중에는 이 연기자는 정말 그러니까 송강호 씨 일단 빼고 이 연기자는 정말 시나리오 속에 그 사람이 되살아난 듯하다라고 느끼는 이제 이런 배우가 혹시 또 있을까요? 굳이 꼽아 그러면 곽도원 씨였고요. 곽도원, 그러니까 고문하는 나쁜 경찰. 네, 실제로 굉장히 여린 친구입니다. 자기가 고문하는 씬을 갖다 찍고 나서 실제로 그 고문 당한 역을 했던 임시완 씨는 편히 잠을 자도 그 고문하는 역을 했던 곽도원은 거의 실미시도 말았었거든요. 고문하는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네, 아파서. 마음도 아프고 거기서 오는 것 때문에 몸살이 날 정도로. 세상에. 저게 이렇게
갑자기 뭐가 신이 씌었나라고 느낄 만큼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내기 시작을 했죠. 정말 밉상이더라고요. 영화 보면 연기를 잘해서. 영화 끝나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이 이제 개봉 29일째 1000만 돌파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제 여긴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영화는 특히 1000만을 넘는 것만으로 이미 아마 다른 영화들이 그 이상한 것에 어느 영향력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의 결과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요.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000만 돌파 도대체 언제 되는지 저도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화 변호인의 제작자 최재원 대표 만났습니다.